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소폭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3대 지수 각각 약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 지표들 영향도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 영향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그 주간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사실 기존의 흐름 같으면은 이게 올랐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매파적인 거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갔을 텐데 이게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갔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나오고 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준이 더 많이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해고가 더 크게 증가할 거다. 즉 이게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된 건데 21만 1천 건 나온 게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앞으로 한 30만 건까지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이런 실업급여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이었던 심리가 이제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 시장 약세 원인을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모기지 금리가 지금 다시 7%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 6.73%까지 증가를 했는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구매 활동 자체가 1년 전보다 어떤 주택에 대해서 한 42% 정도 감소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이 좋지 않다라는 건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리얼티닷컴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은 모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를 매달 갖고 있냐 봤더니 1년 전보다 49%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21년도에 1,430불 정도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100불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인데 한 달에 월세 250만 원 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될지 아마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침체를 재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르네상스 매크로에서 나온 얘기인데 FOMC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을 좀 많이 드러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50bp 인상하는 게 CME 그룹에서는 한 80%까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70%, 75%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견들이.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를 봤더니 5.75%까지 올라갈 것이다가 56%나 비중이 나왔고 그리고 6% 갈 수도 있다. 이게 예상보다 엄청 높았습니다. 32%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데이터 트라이얼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펀더멘탈에 대한 의문을 또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S&P 500 퍼가 그동안은 18배 수준이면은 요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실적 시즌 뚜껑 열고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수준도 사실 조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의 불안감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부자 증세나 이런 부분 법인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좀 발표를 하죠. 아직 뭐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을 발표한 게 뭐냐면은 40만 달러 이상의 어떤 부자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최고 세율을 갖다가 2.6%포인트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법인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놨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21%에서 28%로 다시 되돌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세금 인상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안한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야 되는 그 협상이 남아있단 말이죠. 공화당하고 이제 치열하게 그걸 대립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세금 인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분쟁을 좀 촉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강하게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끝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눈은 이제 오늘 밤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습니다. 1월처럼 노동시장 과열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 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어떻게 발표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간밤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먼저 약 40% 하락한 실버게이트 캐피탈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실버게이트 캐피탈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파산을 하겠다 했는데 암호화폐, 코인이죠. 이제 암호화폐 쪽 디지털 자산 전문 은행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장중에 굉장히 등락을 많이 했어요. 한 절반 정도 손실 줄이고 하다가 또 다시 밀리고 이런 모습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암호화폐 쪽에서 조금 많이 위축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 은행들하고 암호화폐 관련한 은행들하고 뭔가 융합이 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암호화폐 관련 은행들의 어떤 독립성 자체도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시그니처 뱅크 얘기가 나왔는데,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쪽 관련해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예 현금 예금 잔액, 그쪽이 어떤 그 잔액을 8억 달러 이상 감소시켜버렸다. 의도적으로 이제 감소시켰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고객들에게 봤을 때는 한 15억 달러 규모로 감소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있는 비중에 따라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기존 은행들도 한 5% 내외의 동반 하락을 보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BJ 홀세일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을 판매하는 그 대형 소매 업체가 있습니다. 이 체인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상승을 했죠. 그게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지금 한 48억 달러 정도 13% 증가하는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동일 매장 판매도 9.8%나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버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우버가 지금 이제 뉴욕시 택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8.78% 요금 인상을 이번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버나 이런 리프트 쪽에서는 굉장히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좀 보였고, 리프트는 우버보다도 더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E에 대해 가지고 제프리에서 정말 이례적인 그런 그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등급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매수에서 언더퍼폼으로 보통은 한 단계 낮추는데 지금은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를 한꺼번에 낮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가격을 150달러에서 85달러까지 낮춰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지고 마진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정확한 이 정도까지 낮출 정도의 근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한 마이너스 5% 정도에서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JD.com이죠. 이제 중국계 회사인데,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약간의 어떤 그 4분기 매출에서 시장에서 이제 예측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앞으로 어떤 지출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JD를 비롯해서 알리바바랑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매업체 자회사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JD.com 같은 경우에는 1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지고 11%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차트 하나 가지고 온 거는 뭘 가져왔냐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을 가져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침체 국면을 많이 겪고 있던 그런 회사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 2배 정도 뛰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1월 달에 헬스케어 사업 부분을 완전히 분사를 시키고 이제 돈 안 되는 건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최근에 이제 풍력 터빈 산업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스페이스 이제 항공 분야에서 이제 그 터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회사인데,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에 대해서 제트 엔진 납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수익성이 클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지난밤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앞으로도 좀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성공적인 비전 제시로 급등세를 보였던 제너럴 일렉트릭 소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던 이 3대 지수는 하락 전환한 이후 오후장 들어서 점차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는 1.65% 하락했고요. S&P 500은 1.84%, 나스닥의 경우에는 2.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세일즈포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세일즈포스는 많은 분들이 어떤 신생 성장주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1999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뭐 신생 회사가 아니라 중간 기업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하고 고객을 연결하는 그런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슬랙을 한 270억 달러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였죠. 그러면서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경영진들이 좀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제 설립자가 다시 경영진으로 합류하는 이런 상황, 행동주의 펀드에서 조금 덤벼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수익 추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더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주당 1달러 59센트 정도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2%나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년 내내 이제 봤을 때 6달러 96센트 정도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대비해서 한 32% 정도 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익 추정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적극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구조 보더라도 기업 분기별 실적이 예상치를 계속해서 능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매출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생 성장주들 2021년도에 상장하거나 이런 성장주들보다도 오히려 성장성이 더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기관들 투자 의견 자체도 3월달 들어가가지고 강력 매수 의견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대규모 감축을 또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182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있었고, 도이치방크도 목표가를 24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정치를 갖다가 225달러까지 목표치를 높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지난해 하락해가지고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를 최근에 한 175달러 정도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손절매 구간은 V자 패턴으로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짧게 160달러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0달러 구간 본 후에 다시 재설정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기업으로 세일즈포스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3월 들어서 매수 의견이 정말 많이 증가한 그런 종목인데요.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